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실버타운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그들은 늦은 나이에 다시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또 다른 인물, 이라의 마음은 불안과 집착으로 변해갔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또 어떤 균열과 갈등 속에 흔들리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윤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침이면 같이 운동을 나섰고 점심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국을 나누어 먹었다. 해질녘 이면 실버타운의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했다. 작은 손을 내밀면 윤정은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오래된 내 심장의 박동을 다시 깨웠다. 내 나이는 이미 60을 훌쩍 넘겼다. 한때는 심장이 뛴다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잊고 살았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다시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오늘도 저기 벤치에 앉아요. 바람이 참 좋아요. 그래요. 윤정 씨가 좋아하는 자리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군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마셨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늦여름의 뜨거움을 식혀주었다. 윤정은 내 곁에서 잔잔히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안도감을 되살렸다. 밤이면 가끔은 윤정의 방 앞에서 속삭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 아래 포개지는 순간 그 자체가 설렘이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했다. 그때마다 윤정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 눈을 바라봤다. 선생님, 저 이렇게 다시 가슴이 뛰는 게 신기해요. 여기 와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감정인데 이렇게 오네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윤정이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포개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속삭였다. 선생님,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났을 뿐이지 마음만은 늦지 않았죠. 그치? 맞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만난 거니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은퇴자들의 안식처였다. 대부분은 고요하게 서로 거리를 두며 지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고요가 아니라 불씨가 있었다. 작은 불씨였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은 따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윤정이 내 손을 더 꼭 잡을 때마다 그 시선은 아무것도 아닌 듯 사라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웃음소리와 눈빛은 내 안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내일도 걸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만 기다려줄 거죠? 윤정 씨만 기다립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잠들기를 거부했다. 윤정과 내가 걷던 그 길, 나누던 차 한 잔, 손끝,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불타올랐다. 나는 느꼈다. 이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확실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이 감정이 오래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둘만의 불씨가 다른 이들의 눈에 드러나 불길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윤정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싶었다. 윤정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실버타운의 생활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식사 시간에도 산책길에서도 사람들은 나와 그녀를 자주 함께 본다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윤정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미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라 씨, 무슨 일입니까? 이런 늦은 시간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 시간에 누군가 찾아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어와도 되겠냐는 말도 없이 성큼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방은 갑자기 낯설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저 사실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윤정이보다 내가 선생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매달리듯 간절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러나 그것은 설렘이 아닌 불안 때문이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손사래를 쳤다. 미라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윤정이만 괜찮고 나는 안 돼요? 저도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밤마다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욕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방 안 공기가 점점 좁혀오는 듯했다. 미라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서로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아니요. 선생님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을 눌러왔는지. 윤정이와 함께 있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그녀의 고백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윤정에게도 들키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차분히 말하며 미라를 달래려 했다. 미라 씨,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요. 윤정 씨도 그리고 당신도 상처만 입습니다. 제발. 그럼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했는데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흘러내렸다. 잠시 후 미라는 한숨을 내쉬더니 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윤정보다 내가 더 깊이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슴은 먹먹해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떨림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다. 윤정과 나의 관계가 앞으로 더 큰 파도에 휘말릴 것 같은 예감이 엄습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과의 따뜻한 시간들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동시에 미라의 불안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밤이 되면 실버타운은 고요 속에 잠긴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저 멀리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다. 그 시간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었지만 나와 윤정에게는 오히려 하루의 시작과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방이 아닌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았다. 실버타운 뒤편 작은 정자. 낮에는 그저 바람을 피하는 공간에 불과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다. 그곳에서 윤정은 늘 나를 기다렸다. 작은 손수건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거슬러 다시 소녀가 된 듯 보였다. 선생님,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기다리느라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오면서 자꾸 발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요.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정자 안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적막했다. 그러나 윤정의 체온이 곁에 있기에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오래된 가슴이 다시 청춘처럼 뛰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부터 뜨거운 전류가 온몸을 타고 번졌다. 이렇게 손만 잡아도 마음이 벅차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윤정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동자는 은은하게 빛나며 흔들렸다. 잠시 후 윤정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정자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둘의 숨결을 뒤섞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향기에 취해버렸다.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다른 건 다 잊혀져요. 세상의 시선도, 지나온 세월도. 그래요.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윤정의 손가락을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윤정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내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입술을 맞췄다. 처음엔 짧고 서툴렀지만 이내 조금 더 깊어졌다.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겹쳐진 채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입술이 떨어지자 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우리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죠?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윤정 씨가 내 앞에 있으니까요. 나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세상의 시선, 미라의 집착, 소문 따위는 잠시 잊혔다. 그 밤 정자 위 우리 두 사람의 사랑만이 진실이었다. 윤정과의 사랑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 웃음, 그리고 밤마다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라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듯 집요하게 다가왔다. 윤정의 온기가 따사롭다면 미라의 시선은 뜨겁고도 위태로웠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윤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선생님,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선물 같아요. 맞습니다. 윤정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다시 빛나고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두 분 참 다정하시네요. 고개를 돌리니 미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웃음은 억지로 지은 듯 굳어 있었다. 윤정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유지했다. 미라 씨 오셨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질투가 묻어났다. 미라는 한동안 우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아프도록 서늘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내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윤정 씨에게만 마음을 주는 게 그렇게 쉬워요? 얼마나 애타는지 모르시겠어요? 미라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라 흔들리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윤정이보다 내가 더 당신을 원해요. 더 깊게, 더 간절히.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러나 그 불꽃은 따스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집착의 열기였다. 윤정과 함께할 때 느끼는 평온한 바람과 달리 미라 곁에 서면 마치 폭풍 앞에 선 듯 긴장감이 몰려왔다.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미라 씨,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맺힌 채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선생님, 결국 제 마음을 거부한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윤정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은 따뜻했고 미라의 시선은 뜨거웠다. 두 여자의 온도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도 차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윤정은 나를 위로하는 봄바람 같았고 미라는 나를 조여오는 한여름의 열기 같았다. 두 온도의 차이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갈피를 잡기 힘들어졌다. 실버타운은 넓어 보이지만 사실 작은 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누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지조차 금세 소문이 퍼졌다. 그곳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윤정과 나는 최대한 조심했다. 산책길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었고 함께 식당에 갈 때는 다른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긴다고 감춰지지 않았다. 눈길, 손길, 웃음소리 작은 흔적들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점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고은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이웃이었다. 박 선생님, 요즘 윤정 씨랑 참 자주 다니시네요. 같이 운동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벌써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붙어 다니신다고. 조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못한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날 저녁 윤정과 정자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윤정 씨, 우리 요즘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저도 눈치챘어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 속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 역시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문틈 너머로 들린 대화는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박 선생이랑 윤정 씨, 요즘 매일 붙어 다닌다지? 그러게. 나도 봤어. 손까지 잡고 걷던데. 글쎄 나이가 들어서 더 저런 건지.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가 끊겼다. 나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롭고 입은 가볍다. 윤정과의 사랑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견뎌야 할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윤정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윤정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문이 이렇게 퍼지면.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선생님, 저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조차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문은 더 짙게 번져갔다. 마치 바람을 타는 불씨처럼. 우리 둘만의 은밀한 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아마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윤정과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만큼 미라의 집착도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다. 복도든 정원이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내 앞을 막아섰다. 어느 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미라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미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생님 기다린 거예요. 오늘은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난처했지만 그녀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라의 표정은 결연했고 몸짓은 망설임이 없었다. 저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윤정이보다 제가 더 간절하단 거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미라 씨, 제발 그만하세요. 나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윤정 씨에게 들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남들 눈? 윤정이 눈? 지금 중요한 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저한테도 한 번쯤 흔들렸잖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한밤중 그녀의 고백이 귓가에 남아 나를 불편하게 했고 가끔은 그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손을 뻗어왔다. 내 가슴께에 닿을 듯한 그 손길이 너무 가까웠다. 미라 씨,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둘 다 망가져요. 망가지면 어때요? 선생님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아 멀리 밀어내려 했지만 미라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윤정이한테 들킬까봐 겁나죠?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차라리 지금 선생님이 솔직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내 앞에서 몇 뼘도 되지 않았다.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정의 따뜻한 온기와 달리 미라의 접근은 불길에 휘말리는 듯 숨막히게 뜨거웠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다. 미라 씨,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집착일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면 어때요? 그만큼 선생님을 원한다는 건데. 윤정이보다 내가 훨씬 더 선생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혹시 윤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웃일까? 미라는 내 팔을 움켜쥔 채 속삭였다. 보세요. 겁이 나죠? 하지만 그 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을 거예요. 선생님은 결국 날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갔다. 남겨진 방 안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윤정과의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었지만 미라의 노골적인 다가섬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든 무너질 듯 위험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윤정과 나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이미 몇 번의 은밀한 밤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았고 손끝에 닿는 온기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실버타운의 시선과 소문은 우리를 옥죄어왔다. 산책길에서 함께 걷는 것조차 이제는 부담스러웠다.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이웃들의 시선이 찔러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선생님, 이제 우리 눈치 보면서 걸어야 하는 걸까요? 미안합니다. 윤정 씨까지 이런 시선에 힘들게 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따가워 오래 잡고 있지 못했다. 그 순간 윤정이 힘주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놓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든 저는 선생님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깊어졌다. 이 사랑이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나 무너지는 건 아닐까.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정자에서 만났다. 달빛 아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전 괜찮아요.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윤정 씨, 당신은 참 강하군요. 나보다 훨씬.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고 가슴에 닿는 체온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짧지 않았다. 오래도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듯 뜨겁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을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미라였다. 며칠 전 그녀가 내게 던진 말. 선생님은 결국 날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윤정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미라의 집착은 내 마음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복도 끝에서 두 여자가 마주하고 있었다. 윤정과 미라. 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윤정 씨, 요즘 참 행복해 보이네요. 이유가 뭔지는 다 알지만 미라 씨, 무슨 뜻이죠? 모른 척하지 마요. 선생님이랑 매일 같이 있는 거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윤정 씨 자신 있어요? 그 사랑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황급히 그들 사이로 다가갔다. 미라 씨,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진실을 말한 건데. 선생님, 윤정이 손만 잡고 살 순 없잖아요. 결국 나 같은 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노골적이었고 윤정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윤정의 따뜻한 손길과 미라의 뜨거운 집착, 두 온도 사이에서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
사랑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가 숨기려 했던 사랑은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나고 말았다. 감추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눈과 입은 더 날카로워졌다. 은밀한 정자에서의 속삭임도 밤마다 스치던 손끝도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 아래 노출되어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날 나는 분명 들었다. 몇몇 이웃들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어? 어제도 둘이 늦게까지 정자에 있더라. 에이, 나이가 몇인데 저건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윤정과의 사랑이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흉이 되어버린 것이다. 며칠 뒤 정원에서 윤정과 함께 앉아 있을 때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정은 내 손을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윤정 씨 이대로는. 그때 미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다. 그래요. 다들 알잖아요. 박 선생님이랑 윤정 씨 그냥 친구가 아니란 거.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속삭였고 시선이 집중됐다. 윤정은 차분히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 씨, 왜 이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냐고요? 그래요. 잘못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선생님은 날 보지 않으니까. 그럼 차라리 다 알게 해버리는 게 낫겠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윤정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동시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 순간 윤정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오히려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담담히 내게 말했다. 선생님, 이 사랑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힘껏 잡았다. 말 대신 전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사랑과 죄책감, 축복과 배신이 한꺼번에 내 안에서 뒤엉켰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윤정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버타운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가웠고 미라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내 마음은 단 하나의 진실에 매달려 있었다. 윤정, 그녀만이 내 전부였다. 결국 숨기려 했던 사랑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미라의 집착 속에서 윤정과 박 선생은 과연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